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엘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그리고 엘시니아 슈더 튜버클로시스라는 세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시니아 튜버클로시스도 마찬가지고 엔테로콜리티카도 그렇고 이 세균들은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고 식중독균의 그런 원인이다. 이런 걸 우선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은 조건적 무산소성, 아까 다른 균 막대균들 결합음성 막대균들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역시 결합음성 막대균이고 이 균들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편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운동성이 있다. 그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우선 이제 가축의 분비물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감염이다. 그러니까 가축이 분비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병원성을 보면은 급성 충수염, 바로 이 엘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라고 하는 이 세균은 급성 충수염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폐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엘시니아 슈더 튜버클로시스라는 균은 그 폐혈증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병원성을 갖고 있어요. 이 균을 이제 진단을 하려면은 우리가 37도씨에서 운동성이 음성인데 22 내지 27도 이 실온에서는 운동성이 양성으로 변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엔테로콜리티카에는 이 감염증은 우리가 장관 감염증이라 해서 제 4급 이제 법정 감염병이죠. 그래서 이제 급성 위장 간염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하고 장독소에 의한 어떤 그 구토나 복통, 구토 또 복통, 배가 아픈 거죠. 이런 증상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살균되지 않은 우유라든가 또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오염된 돼지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를 이런 걸 섭취했을 때 부변 구강 경로로 이렇게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장염에 경영하는 1세에서 4세 정도 소아들에게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남성이 성인에서는 약간 더 이제 호발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급성 수성 설사가 이제 지속되기도 하고 또 혈변도 보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라든가 중증도 이상의 그 백혈구 증가증, 백혈구가 많이 생기는 증가증이 수반되는 그런 통증도 유발되고 성인한테는 장염과 함께 그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단을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검체를 가지고 분리 동정을 한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프로테우스 속균,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라든가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이 세균들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특징은 그래요. 조건적 무산소성, 그 다음에 그라음성 막대균, 또 운동성이 있고, 라톡스는 비발효를 하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유래아제를 생성한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결장, 또 물과 토양 이런 그 환경에서 분변이나 구강 경로로 우리 몸에 유입되기도 하고요. 병원성을 보면 세포병 내 내독소로 인해 갖고 발열이라든가 쇼크를 유발하는 그런 폐혈증과 관련되는 증상을 유발시키게 하고 또 요로 또 창상
상처난데, 또 원내 감염, 병원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기회 감염, 또 폐혈증, 위험한 게 이제 폐혈증인데, 이 폐혈증 같은 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아제를 분해한다. 그래서 유리아제 양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유리아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pH를 증가시키는 그런 동력인자를 우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그 유주 현상이라고 해서 스워밍, 그 다음에 메콩키 EMB 배지에서 무색으로 살모넬라나 시겔라처럼 무색으로 자라는데, 바로 이 락토스를 비발효하기 때문에 무색으로 자란다. 이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배지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배지를 보면은 이 프로테우스 볼가리스의 그 유주 현상이라 해서 이런 그 띠를 이렇게 두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와밍 현상이다, 유주 현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콩키 아가하고 EMB 배지에서는 무삭으로 짐락을 이루고 자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프로테우스 볼가리스의 그 편모 염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편모를 볼 수가 있는데, 37도씨에서는 운동성이 없다가 실온 온도에서는 우리가 운동성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요거는 이제 엘시니아에 대한 얘기고, 요 볼가리스에서는 운동성이 이 편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편모 염색을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그람 음성 막대균에 대한 설명을 했고, 계속해서 그람 음성 막대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을 넘겨 볼게요. 이제 그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 인 그람 음성 막대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그람 음성 막대균 중에 그 비브리오과, 비브리오 계통의 비브리오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브리오 속의 그 세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리오 속 균들은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 또 비브리오 브루닌피쿠스, 그 다음에 에로모나스, 그 다음에 플래시오 메나스, 이런 그 5가지의 균주들이 이 비브리오과 그람 음성 막대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레라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비브리오 콜레라, 이렇게 이제 균성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조건적 무산소성, 그 다음에 그람 음성 막대균, 그 다음에 특징이 콤마 모양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옥시다제 양성이고, 운동성이 있는데 이거는 단모성 편모다. 우리가 이 부분을 콜레라균에 대해서는 아주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 놔야 될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것들이 특히 이제 콤마 모양이다라는 거. 콤마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콤마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균이 보인다.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결장이고 또 분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강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오염된 식품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이거 맞자인데 오타네요. 마시는 경우에 또 상처가 해수에 노출된 경우, 그러니까 바닷물에 들어가 있을 때 상처가 있으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오염 경로를
경로를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을 보면은 설사와 복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나 이온의 손실로 우리 몸에 그 탈수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탈수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설사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1시간에 최대 3리터의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해요. 그래서 이 쌀뜨물 같은 설사를 갖다가 라이스 오로라 다이에라 설사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라서 꼭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시간에 최대 3리터 정도 된다는 굉장히 심한 설사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링거를 맞거나 이러면서 이제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진단을 하게 되면 배양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TCBS 배지라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보여드렸죠. 이 TCBS 배지, 이거는 pH가 8.6 정도 되는 알칼리성 배지예요. 이 배지에서 자라요. 그리고 항혈청 응집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브리오 콜레라의 그 그람 염색을 보면은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 그래서 빨간 간균을 볼 수가 있는데, 간균의 그 전자 현미경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편모, 하나의 편모를 이루고 있고, 요거를 이제 단모형 편모라고 하고, 콤마형 또는 바나나 모양 이라고 하고, 이 단모성으로 인해서 단편모로 인해서 운동성이 활발하다, 이렇게. 그리고 생긴 것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바나나 형태로 생기거나 콤마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비브리오 콜레라라든가 파라헤몰라이티쿠스 또는 뭐 이런 볼리피쿠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키냐면은 뭐 장염 비브리오, 또 창상 감염, 폐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TCBS 배지를 아까 이제 봤는데, TCBS 배지에서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BS 배지에서 보면은 이 TCBS 배지라는 건 사이오설페이트 사이트레이트 바일 슈크루스라는 그런 것이 첨가되어 있는 배지예요. 그래서 이 아가에서 어떤 집락으로 보이냐면은 비브리오 콜레라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TCBS를 양성,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BTB라고 하는 그 사이트레이트 이용능과 OF 배지라고 하는 그런 그 배지에 이런 시약 이것을 사용했을 때 TCBS의 그 S가 그 슈크로스예요. 슈크로스. 이 슈크로스를 첨가되어 있는데, 이 당을 통해서 비브리오가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크로스를 분해하는 그런 양성균이 바로 비브리오 콜레라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당 분해를 했기 때문에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당을 분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색깔이어야 되겠죠, 배지에서. 그래서 TCBS 양성, 여기서 자라서 양성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알지놀라이티쿠스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초록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라고 하는 장염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다루 보도록 하겠어요.
요 비브리오 파라헤몰라티쿠스 요거는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장의 염증을.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요것도 이제 조건적 무산소성이고 그람음성 막대균이고 콤마 모양을 갖고 있고 옥시다제 양성이고 운동성 역시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어서 운동성이 있다. 병원성을 보면은 식중독의 약 40 내지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급성으로 위장염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구토, 복통, 오한 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 세균이 바로 비브리오 파라헤몰라티쿠스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호염성 할로필릭이라고 하는데 이 호염성 세균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 내지 3%그 소금이 NaCl 이런 식염이 필요해요. 이런 식염 갖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데 가나와 오가라든가 또 뉴모메논이라는 그런 그 페노멘이라고 하는 그런 배지를 이용해서 내열성 용열소를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가와 페노메논이라는 시역을 통해서 내열성 용소를 검출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다음 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배지를 보면은 배지야 이게 바로 TCBS 똑같은 아까 콜레라 배지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 슈크로스의 음성이에요. 슈크로스를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 초록색 집락으로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죠. 이 차이가 바로 파라헤몰라이티쿠스와 비브리오 콜레라 콜레라라는 이 세균의 그 특징 TCBS에서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 비브리오 콜레라하고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의 그 차이점이 바로 슈크로스를 이 TCBS 배지에서 분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노라냐 또는 초록이냐 슈크로스의 분해 여부에 따라서 초록인 거는 파라헤몰라이티쿠스, 노랑인 거는 비브리오 콜레라.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놓으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한 2 내지 5일 정도 잠복기가 되고 보통 이제 구토나 복통, 쌀뜨물 같은 설사를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혈압이 강화되고 호흡이 곤란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헤몰라이티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나가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아까 했는데 요것이 이제 그 비브리오하고 균을 감별해내는 그런 것이 하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저 파라헤몰라이티쿠스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해수라든가 어패류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 해수에 있는 어패류를 뭐 조개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잠복기는 이제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치명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 콜레라에 비해서 치명률이 좀 낮다, 사망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브리오 볼리피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균은 조건적 무산소성에다가 그라음성 막대균이고 콤마 모양 같고 옥시다제 양성 운동성이 있고 다 똑같아요. 병원성은 원발성 폐혈증하고 대수포
근육을 괴사시키고 창상을 유발해서 감염하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TCBS 배지에 8.6대는 pH 8.6대는 TCBS 배지에서 자라고 항혈청 응집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혈청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그 균들을 비브리오 혈청들이 있는데 그 오가와형 또 이나바형 또 히코지마형 이렇게 이제 혈청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 B라든가 안티 C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브리오 혈청형으로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다른 균들하고 차이가 있다. 이 균의 것을 증상을 한번 보면은요. 균의 모양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역시 약간 굽어진 모양이고 이렇게 단편모를 가지고 있고 창상 우리 살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을 이런 식으로 일으키게 하는 것이 볼리피쿠스라고 하는 그런 비브리오 균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브리오균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균 중에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막대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